임상시험을 위해서 그냥 무작정 팔기에는 조금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래TV의 차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저희 제넥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 제넥신 요 내용을 보면은요,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언급해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중복이 될 것 같아요. 임상 3상에만 1,500억 정도 가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12를 발행해서 1,200 정도를 모으려고 했으나 주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갖고 있었던 현금 360억 정도 를 보유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한 임상 3상 연구 개발 비용으로는 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투자했던 회사들의 지분을 좀 팔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맵이라든지 레졸루트라든지 제넨바이오라든지 KG바이오 또는 뭐 Y바이오로직스라든지 코이뮨, 그다음 네오이뮨텍도 있죠. 이런 일정한 지분을 갖고 있던 다른 회사들의 지분을 좀 정리하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이거를 바로 정리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어저께 이슈에서는 한번 나왔었죠. 왜냐면은 자금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가능성은 열어두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제넥신이 코로나19에 대해서만 임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쪽도 임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갖고 있었던 이런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의 성장 가치 같은 경우는 제넥신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시험을 위해서 그냥 무작정 팔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내비쳤죠. 뭐 여러 가지 관점을 조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인도네시아에서 3만 명을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세운 임상 3상이 먼저 1만 명 대상으로 해서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해보고, 성과를 보고 나서 2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3상을 계속 하겠다, 뭐 이런 여부를 결정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아무래도 임상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한 자구책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GX19N 임상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원받겠다라는 계획도 세웠지만은,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의 뭐 임상 시험을 지원하려고 확보한 금액이 한 687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이거를 뭐 제넥신이 다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 회사가 나눌 거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죠. 뭐 후보 물질에 뭐 임상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면 더 많은 연구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코로나19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면역 항암제라든지 자궁 경부암 DNA 백신이라든지 지속형 성장 호르몬 등 신약 후보 물질들도 2상과 3상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뭐 코로나19 글쎄요, 백신에 대해서 좀 포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지만은, 포기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후보물질 GX19에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이거를 좀 포함을 해가지고요,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대가 뭐예요? T세포 수치가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일단 GX19N을 투여한 사람에게는 T세포 수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T세포가 다양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뭐예요? 7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던 임상 2A상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1상에서 보여줬던 것보다 더 안정성이 있고 효능이 더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뭐 그게 T세포든 되든 아니면 뭐 다른 효능이 되든 뭐든지, 일단은 코로나19를 좀 방어할 수 있는 효능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토대로 해갖고 국내와 인도네시아에서 임상 2B상이라든지 3상 이제 본격화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2A상에서도 조차 안정성은 확보가 됐는데 효능이 약하다라고 해지면은, 그러면은 글쎄요, 이거는 한 번 정도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가 된 이후로도 엔데믹이 될 가능성은 크다라고 합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이에요. 그러니까 뭐 독감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발 속도가 늦더라도 백신 후보 물질을 변경하면서까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나선 이유다라고 좀 언급이 되어 있었고, 얘네가 지금 얼마 전에 그 DNA랑 그 mRNA 그쪽을 조금 연결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백신 특허를 추론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수많은 생각들 중에 하나인데, 얘네가 지금 GX19를 하다가 이거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뉴클리어 캡시드를 추가를 해갖고 한 게 GX19N이고, 이게 다시 조금 그 안정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 같은데 효능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과 이거를 합했던 특허를 갖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놀릴까? 라는 부분이겠죠. 저는 그렇죠. 이거랑 합쳐가지고 하이브리드 백신 특허를 갖고 있는데 이 백신 특허를 그냥 놀릴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조금 아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득 들었던 생각도,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 하나가, 그러면 GX19N의 이 A상이 결과 발표가 나왔을 때 거기에서 뭐 생각 이상으로 좋게 나온 게 아니라, 뭐 안정성 같은 경우는 일상과 비슷하게 나오더라도 효능이 조금 더 높게 나오면 좋겠는데, 효능이 그대로이거나 T세포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생성되는 것도 그대로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나빠졌거나 그런 결과 발표가 나온다고 하면은 과연 얘네들이 GX19N을 가지고 이 B상이라든지 3상으로 진입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얘네들이 이런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여기서 돌려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 GX19에서 GX19N으로 넘어갈 때조차도 아무도 모르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그렇게 넘어가 버린 거거든요. 이미 예전에 한번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두 번 하지 말라는 법은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꼭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왜냐면은 제넥시는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입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에서 임상이라든지 신약을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치료제라든지 백신이 긴급으로 뭐 승인이 되고 패스트 트랙으로 인해서 그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되고, 뭐 100%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뭐 50%나 70%만 체크하고 오케이 사인 내주는 이런 것과는 또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말뜻은 뭐예요? 신약이 개발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신약을 개발할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 이게 100% 신약이 개발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말뜻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제약 바이오는 언제든지 대응을 준비하면서 진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넥시는 최악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거를 언급해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차트의 흐름은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닌데 일봉상의 위치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죠. 어차피 여기서 음봉을 하나 나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매물대들 지금 다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핫한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핫한 이슈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이 A상에 대한 결과 발표에서 안정성 확보 플러스 효능의 향상, 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키워드만 갖고 한 7월 정도까지는 조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한데요. 이거 이벤트 내일까지예요, 내일. 그래서 오늘 내일이 마지막 날이고, 오늘도 지금 6시가 넘어갔기 때문에 혹시라도 바쁘시면은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내일 꼭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1년에 360만원 꽤 부담이 되는 가격이라서 저희가 120만원 할인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할인되는 거 꼭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 두 가지 채널로 연락이 가능할 거예요. 고객센터 1644-1873 가능하시고요. 카톡 친구 추가를 해주시면 조금 더 손쉽게 상담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카카오톡 상담 메뉴에 보면은요, 친구 추가 아이콘이 있는데 요거 화살표 된 거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이디로 추가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디 HBTV1004를 입력을 하시면은 아래에 그 화면과 같이 뭐 허브경제TV 로고와 함께 친구 추가 버튼이 나올 거거든요.
이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친구 추가하시면은 저희한테 간단한 인사말이라든지 아니면 회원님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담받고 싶은 것들 그런 거 먼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상담 바로 진행을 해드릴 거니까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간단한 루트잖아요. 버튼 2개 누르고 영어 숫자 한번 입력하면 끝이거든요. 한 5초 정도면은 5초에서 10초 정도면 친구 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화면 보는 거 잠시 일시 정지하시고 요거 바로 입력을 해주시고 친구 추가 먼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